네, 해외에서는 요즘 어떤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 문형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공산업 이야기 갖고 오셨네요. 네. 요즘 항공산업은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비용 항공사들이 계속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하고 새로 출범하기도 하고 네. 뭐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도 요즘 우리나라처럼 저비용 항공사, 네. 저가 항공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긴 한데 네.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네. 그 업계에서 그래서 네. 저비용 항공사들이 어떻게 좀 등장하고 있어요? 네,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도 하고 있긴 한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비용 항공사 중에 뭔가 좀 독특하게 차별화되게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회사 이름이? 라꼼파니라고 하는데요. 예, 블란소 회사입니다. 예, 프랑스 회사인 모양이네요. 네. 이 회사는 언제 세워졌어요? 한 5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네. 처음에는 사실은 비행기 한 대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 대인데 비행기 좌석이 전체가 비즈니스석이죠. 네? 저비용 항공사인데 네. 저비용 항공사는 손님 하나라도 더 싸게 태워서 그 항공료 싸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데 네. 다 비즈니스석이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비즈니스 항공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스타트업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부티크 항공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특색이 있는 비즈니스 자리를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예 그냥 가격부터 물어보죠. 보통 우리가 저비용 항공사가 아닌 네. 일반 항공사에는 이코노미 좌석이 있고 좀 더 간격도 넓고 푹신한 비즈니스석도 있는데 네. 그 두 가지의 가격과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라콤파니라고 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비즈니스석 가격은 네.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가 2019년 7월 기준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뉴욕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예. 일반적인 전통 항공사, 뭐 델타니 뭐 이런 항공사들의 것들을 보니까 일반석이 한 1,500불 하고 물론 사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옵션이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화해서 할 때 1,500불이고 비즈니스석이 대략 한 6,000불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 시점에. 네. 근데 이 라콤파니라는 회사의 비즈니스석은 보통 한 2,500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항공사의 비즈니스석에 비하면 반값 이하고 그렇죠. 일반 항공사의 이코노미석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비싸고 조금 비싼데 이게 이제 그 최근에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좌석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하, 예. 프리미엄 이코노미랑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거나 뭐 요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좀 넓은 좌석에서 편하게 가고자 하는 수요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어떻게 4배를 지불하냐. 그렇죠. 그런 수요에 맞춰서 왜 비행기 이제 안에 들어갈 때 보면 이코노미석으로 뒤에 들어가다 보면 앞에 비즈니스석에 편히 앉아 있는 분들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전 뒤로 안 들어가고 거기 그냥 앉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런 수요를 노린 것이다. 네. 처음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탄다라고 합니다. 그런 수요가 안 그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런저런 티켓 구매하면서 가격을 보니까 예. 비즈니스석을 타려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꽤 오래 비행하는 경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차이는 좀 심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느껴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비싸요. 그런데 일반석이 한 2배 정도 가격이라면 네. 꽤 수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한 달, 2달 전에 사면 하나 자리를 사면 2자리를 줍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와이프랑 여행할 때 한 사람 것만 내면 되니까 또 합하면 싸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프로모션들을 잘 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년권을 사시면 1년 내내 무제한으로 살 수 있습니다. 뭐 가격은 한 6천만 원 되니까 비싼데요. 아, 그걸 사고 나면 네. 이거 매일매일 타도 되고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티켓도 판매를 했습니다. 아, 그 말은 네. 굉장히 그 비행기 자주 탈 만한 사람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의 얘기한 걸 보니까 이 노선을 잘 잡은 게 미국의 뉴욕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네. 파리에 자그마한 집을 사놓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대. 음식도 맛있고 뭐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파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뉴욕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아, 그런 분들은 1년에 뭐 몇천만 원 주고 아예 그냥 이른바 자유이용권을 끊어놓고 예. 시간만 맞으면 가서 그냥 타는.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고요. 2000년대에도 뭐 비즈니스석 전용 비행기들이 좀 있었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살금살금 없어졌다 그래요. 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고정 고객이 있는 루트를 잘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런 비즈니스석, 즉 저가 항공사이긴 하지만 일반 항공사의 이코노미보다도 2배 가까이 받는 그런 비즈니스석에는 네. 수요가 꽤 있어요. 어땠습니까? 이 항공사의 탑승률, 실적 네. 이런 게. 이게 의외로 성적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전통 비행기 혹은 저비용 항공사들도 탑승률이 80%가 채 안 된다 그럽니다. 네. 60%, 70% 되면 웬만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비행기의 탑승률도 거의 70%, 80%가 된다라니까. 네. 사실 스타트업이 흑자를 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항공기 산업은 더한데 항공기 쪽은 네. 이 회사가 내년이면 설립한 지 5년이 되는데 내년이면은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꽤 되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국제선을 운행하지만 예를 들면 뉴욕에서 파리로 갈 때 뭐 시카고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국내선 항공권을 끊어가지고 뉴욕으로 와서 이 비행기를 타고 불란서를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네. 20% 정도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호텔로 치면 그러니까 뭐 별 5개짜리 특급 호텔만큼 크거나 네. 비싸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나 혼자 자는 방은 좀 깨끗하고 코지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수요. 그러니까 조금 돈 좀 더 받더라도 네. 좀 잘 좀 만들어 봐요 네. 하는 그 수요를 떠하는 게 부티크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항공사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 라콤판이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의 비즈니스 저가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모순 형용이긴 한데 네.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 회사들 중에는 해외 여행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네. 이코노미나 프리미엄 이코노미까지는 봐줄게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네. 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까지는 봐주는 여기는 봐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회사도 있다라는 얘기가 회사 입장에서도 네. 한 2배 정도 가격이면 그래 그 비용 지불하고 좋은 컨디션 유지해서 협상 잘하고 오세요.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틈새 시장 같아요. 네. 잘 찾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손정희 회장. 네.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업인인데 네. USA Today라는 일간 신문을 샀어요. 그렇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USA 투데이를 인수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산 건 아니고. 그렇죠. 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네. 미국에도 뭐 워싱턴 포스트, 시카고 트리뷴 지역 신문들이 많이 있는데 전국을 커버하는 신문 중에는 그래도 제일 영향력이 있고 네. 많이 보고 있는 신문이 USA 투데이인데 이 신문을 소유하게 된 거죠. 궁금한 게 네. 미안하지만 신문은 이제 사양 산업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많이 덜 보죠. 네. 네. 그래서 신문의 수요는 물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수요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시도야 여러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데 네. 종이 신문을 인수하는 게 네. 이거를 왜 했을까? 물론 이제 제프 베조스가 개인적으로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어떤 뜻으로 추측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로는 손정희 회장이 강조하는 것이 그 AI, 그다음에 모빌리티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다가 그 컨텐츠 등을 추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 좀 일반적인 얘기들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그 이 가넷이라는 USA 투데이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가 네. 보유하고 있는 매체가 260개나 되거든요. 미국 내에서. 뭐 작은 지역 일간지를 포함해서 전문지들도 있고 하니까 예. 이러한 것들의 데이터베이스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고객들과 만나게 되는 그 컨택트 포인트를 만들게 되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신문이라는 게 특히 미국에서도 전국 대상의 일간지라는 건 네. 사실은 매일매일 그 24시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딱 정해진 분량으로 압축해서 네. 매일 시간을 지켜가면서 그 전국의 집 앞에 하나씩 한 부씩 배달할 수 있다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찍어내서 인수할 수 있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근데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 라고 생각하면 참 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묘한 산업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그 왜 100조 원짜리 펀드를 만들고 그 100조 원짜리 펀드를 또 만들 겁니다라고 해서 지금 2조 두 번째 100조 원짜리 펀드를 또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전 펀드 2호라고 하죠. 네, 네. 그게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 세상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 펀드 2를 만드는 거를 서둘러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IPO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우르는 뭔가를 합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또 각광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네. 고기, 미트 네. 를 만드는 산업이라고 하더군요. 예, 고기를 안 넣고 만드는 고기. 그러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정말 딱 네. 고기인데 네. 실제로 동물을 이제 잡아서 만드는 고기가 아니라 네. 인조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감자에서도 빼내고 콩에서도 성분을 빼내가지고 예.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미트가 안 들어간 meatless meat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최근에 상장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네. 여기에서도 기존 육가공 업체들의 뭐 이른바 이건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역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기존 육가공 업체들도 뭔가 이런 쪽에 뛰어드는 그런 분위기인가 봅니다.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고기 안 들은 고기를 만드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예. 기존 업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을 텐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예. 궁금하던 차에 미국의 타이슨이라는 그 푸드체인의 그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요. 타이슨이 이 고기가 안 들은 고기 시장에 자사의 제품을 출시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그냥 그 육가공 업체죠, 정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 하림이라든지 모구촌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치킨 그 생치킨도 닭고기도 팔고 닭가슴살도 팔고 예. 소고기도 팔고 하는 이런 회사예요. 예.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 최근에 고기가 안 들어간 고기와 실제 고기를 합한 고기를 판매하겠습니다. 아, 하이브리드로? 네. 아예 고기가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고기를 좀 섞고 네.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100% 고기인 것처럼 맛을 내는. 네. 그리고 또 고기가 전혀 안 들어간 것도 낼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고기가 안 들어간 고기를 합한 고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럼 고기에다 뭘 집어넣어서 만든 겁니까? 고기에다가 이제 그 야채 또는 감자 이런 그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넣었는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건강에 많이들 민감해져서 이제 식품이나 뭐 살 때 이 안에 지방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뭐 소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큰 회사에서 볼 때 인공 고기를 넣으면 이러한 성분표를 만들 때 또 실제로 성분을 따질 때 칼로리도 줄이고 칼로리도 적고 지방도 적고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 고기처럼 느껴져야 될 텐데. 고기가 안 들어간 고기도 이렇게 핏국물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네. 맛도 아마 비슷하게. 손색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뭐 비욘드 미트, 뭐 임파서블 미트 이런 회사들이 네. 아예 고기는 안 들어간 네. 그러나 생긴 건 정말 100% 고기인 것 같은 네. 그런 걸 만들어낸다고 하던데 기존의 육가공 업체들도 이 시장에 같이 뛰어들어서 이 타이슨이 물론 큰 회사긴 한데 어떻게 이 고기가 안 들어간 고기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추측을 해보면은요. 네. 이 회사가 비욘드 미트라고 이제 최근에 그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고기 안 들어간 고기를 만들어가는 회사에 2016년도부터 투자자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네. 이 친구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겠지만 이 지분으로 다시 살아나면 되고. 네. 최근에 그 지분을 팔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치 운영도 챙기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정보도 같이 공유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한 업계 같기도 하고 또 네. 이게 정말 또 기술의 첨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실 우리들이 지금 먹게 되는 뭐 음식들이요. 네. 뭐 중국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 고기가 안 들어간 고기를 중국에서도 이제 내놓는다 이런 얘기들을 보게 되는데 예. 사실 우리가 먹는 그 삼겹살 그리고 그 목살 그 원래 그 맛이 참 좋잖아요. 거기에는 사람에 따라 동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그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맛은 그대로가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문 대표님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